네, 여러분, 원소의 주기성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자 A가 있다. 자, 요거 여러분 여백에 필기할게요. A라는 원자가 있는데 A라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면 뭐가 되죠? 양이온이 되죠. 자, 그때 A라는 A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이렇게 따로 떼어냈어요. 자, 이때 원자에서 양이온과 전자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와 이제 이온의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또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 상태에서 원자 1몰에서 양은 1몰이에요. 이때 원자에서 무엇을 떼어낸다? 전자를 떼어낸다.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요. 여기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낸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각 원자 한 개씩 각 원자당 전자 몇 개씩, 전자 한 개씩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원자에서 전자 한 개씩 떼어내면 뭐가 만들어질까? 맞아요. 일가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일가 양이온으로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불러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호를 양의 값을 가지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요. 전자 중에서 특히 어떤 전자를 떼어내느냐면요. 원자 내에 여러 개의 전자가 있는데 그중에 이때 일가 양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전자를 떼어내어야 에너지가 덜 들까? 맞아요. 쉽게 떨어지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 나트륨 예시가 되어 있어요. 나트륨은 지금 전자 11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나트륨 기체 상태에서 나트륨 일가 양이온과 전자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렇게 분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가요. 1몰당 496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다? 496kJ/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이제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일가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정리해 볼게요. 전자 떼어내기가 쉬울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거야? 값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에너지가 덜 드냐, 아니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울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다. 요거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요. 같은 말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는 말이고요.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는 말이다. 요거 두 개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을 배운다고 했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족일 때와 같은 주기일 때 나눠서 배울 건데, 먼저 같은 족일 때요. 같은 족은 주기율표상 세로야, 그치? 자, 세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한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달라지는 게 뭐지? 크게 달라지는 거. 맞아요.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따라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곧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는 말이죠. 자, 그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주기성을 보이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를 떼어내는 건데 어떤 전자를 떼어낸다고요? 맞아,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 껍질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핵과 원자가 전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 둘 사이에 전기적 가까워지려는 힘, 인력이 작아진다는 말이다. 그러면 핵에 더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자는 떼어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고,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우면요, 이온화 에너지는 작게 필요하다, 감소한다, 이런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개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온화 에너지의 값은 작아진다. 라고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요. 자, 같은 주기에서예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한데 더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달라지지? 우리가 지금 전자 떼어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얼마나 핵에 잘 귀속되어 있는지, 전자가 핵과의 인력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떠올려야 되죠. 네, 바로 유효핵전화 개념입니다. 유효핵전화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효핵전화는 증가한다고 했죠. 자, 먼저 쓸게요. 유효핵전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핵과 원자가 전자 사이에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증가한다. 이게 두 번째 주기성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됐겠죠? 자, 좋아요. 그런데 자, 여기 선생님이 별표를 쳐놓고 그냥 증가한다가 아니라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에 대체로를 일단은 먼저 괄호를 쳐둘게요. 일단은 괄호를 치는 이유는 전체적인 주기성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별표 쳐놨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일단 뒤에서 하고요. 크게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가로축은요, 원자 번호를 나타냈고요. 그 각 원자 번호에 해당되는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둔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과 전자 중에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우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고, 전자 떼어내기가 어려워.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때 방금 우리가 주기성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족에서 주기성을 다루었는데, 자, 눈에 띄는 거 보면요. 18쪽 눈에 띄네요. 한번 보면요. 헬륨, 그 밑에 네온, 그 밑에 아르곤, 점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라는 거 보이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전자 껍질 수가 더 증가하니까 원자과 전자 떼어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28쪽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나머지 1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2쪽도 마찬가지. 점점 같은 족 사이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 한번 볼게요. 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2주기는 여기 리튬부터 네온까지죠. 3주기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예요. 자, 두 개의 주기성이 굉장히 비슷하죠.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증가합니다. 그렇죠?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왜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갔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 리튬 옆에 베릴륨. 그런데 궁소로 갈 때 계속 증가하지 않고 한번 꺾여서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낮아져요. 여기도요.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 인에서 황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자, 공통점이 어디 있냐? 베릴륨 2족, 궁소 13족, 2족에서 13족 갈 때,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그 다음에 15족에서 16족,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주춤, 오히려 이제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예외가 왜 발생하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자, 2족에서 13족으로 될 때, 15족에서 16족으로 될 때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데도, 즉 유효 핵전하가 커지는데도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한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주기에서는 리튬 다음에 원래 베릴륨 순서인데 이 자리가 바뀌어서 궁소가 먼저 오고 베릴륨,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산소가 먼저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3주기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원래는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보다도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야.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원래는 인인데 인보다 황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낮고 그 다음에 인 이런 순서로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자, 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의 순서가 바뀌느냐? 2주기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란 말이죠. 그것은 전자 배치, 오비탈에 있는 전자 배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족과 13족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를 따질 거예요. 자, 이때 2족은요. N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차 있는 거죠. 따라서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전자가 차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13족은요. NS 오비탈의 전자가 차고 N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차 있는 게 13족 원소들이죠. 따라서 S 오비탈의 전자 두 개 차고 P 오비탈은 이렇게 하나의 전자가 차 있어요. 이렇게 전자 배치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표현된 원자과 전자들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때 NS2에 있는 이 두 개의 전자 중에서 둘 중에 뭐든 상관없는데 하나의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와 이 세 개의 전자 중에서 하나의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전자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의 에너지 중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전자, 더 불안정한 이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2족과 13족을 비교하면 전자를 똑같이 하나를 떼어내는데 누가 더 쉽게 떨어지냐? 바로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는 보다 쉽다. 그래서 2족보다는 13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떼어내기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떼어내기가 쉽다는 건 그만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15족과 16족의 전자 배치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15족은요, NS2, NP3예요. 그래서 전자 배치 나타내면 s오비탈의 전자 2개 차고 p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훈투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하나씩 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쪽은요. NS2, NP, 포다 규칙. 자,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이렇게 다 차고 세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이렇게 전자가 하나 더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떤 전자가 떨어져 나가냐? 15족에서는 s오비탈이 아니고요. 다 같은 원자가 전자이기는 한데 s오비탈의 원자가 전자냐, p오비탈의 원자가 전자냐,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고 했죠. p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불안정해서 떼어내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세 개 중에서는 아무거나 다 똑같아.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의 전자를 떼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16쪽을 볼게요. 16쪽은 자, 이 6개의 원자가 전자 중에서 일단은 s오비탈은 아니고 p오비탈 전자를 떼어내는데 어떤 전자를 떼어내느냐? 바로 전자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냅니다. 이때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럴까? 바로 한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끼리는 전자 간 반발을 하기 때문에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보다 더 쉬워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같은 p오비탈의 전자이지만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자, 그래서 15족, 16족 비교하자면 16족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쉬워서 16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15족보다 더 작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때 각 족에 따라서, 각 주기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을 다루었고 마지막에 한 거, 그런데 주기성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예외가 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 알아두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